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안전 판매로 논란을 빚었던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손실액에 대한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. 취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예. 박 기자, 참 이 배상 문제 놓고 시끌시끌했고 손실이 많다고 아주 굉장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? 네, 손해액의 최대 80%를 배상하라 이렇게 오늘 금융감독원이 결정 내렸습니다. 이 배상 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이 투자 손실 금액의 최소 40%, 최대 80%를 투자자한테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. 오늘 분조위는 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 손실이 확정된 신청건 210건 중에서 대표 사례로 6건을 올려서 이 6건 모두 불안전 판매로 판단을 했고요. 배상 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40%에서 80%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 배상 비율은 원금 기준이 아니라요. 손해 금액이 기준이라서 예컨대 1억 원 손해봤다고 하면 이 중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. 예,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볼까요? 손해액의 80%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최고 비율이라면서요? 네, 역대 최고 비율입니다. 그간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평균적으로는 손해액의 20에서 50% 결정을 내렸고요. 그동안 가장 높았던 비율은 70%였으니까 오늘 역대 최고치 배상 비율이 나온 겁니다.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심의 대상 6명 중에서 역대 최고 배상 비율 80%는 1명이었고요. 최저치 40% 2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55%, 65%, 75% 각 1명씩이었습니다. 이 배상 비율 80%를 받는 투자자는 우리은행 DLF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었는데 79세 치매 환자였습니다. 또 난청 환자였고요. 투자 경험도 없었습니다. 역시 투자 경험 없는 60대에게 손실 확률 0%라는 것을 강조한 경우는 그 다음으로 많은 75%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가장 낮은 배상 비율 40%는 투자자가 손실을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사례였습니다. 네, 박 기자, 그러면 결국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를 많이 인정한 건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?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적합성 원칙을 어겼다. 그리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. 말씀드린 적합성 원칙이라는 건 은행이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게 사실 이번 DLF 상품 같은 사모 상품엔 적용이 안 됩니다. 하지만 금감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법원 판례와 은행 내규에서 적합성 원칙을 지키도록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를 어겼다라고 하면 불안전 판매로 판단을 했습니다. 또 설명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공모 상품이든 사모 상품이든 자본시장법상 모두 금지하고 있어서 이를 어긴 경우 불안전 판매로 역시 판단했습니다. 또 이번에 처음으로 영업점뿐만 아니라 은행 본점 차원에서의 내부 통제 문제도 이 배상 비율 산정하는 데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. 네,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 6명 외에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6명을 뺀 나머지 금감원 분조의 신청자 200여 명에 대해선 금감원이 오늘 이 모범 사례 6명 기준으로 해서요. 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습니다. 은행이 이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와 합의해서 손실액 일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사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, DLF 투자자들이 3천여 명으로 많습니다. 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서 배상받는 사람 수는 극히 적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. 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 신청 안 하면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구조인데 금감원은 이번 배상 비율 결정을 계기로 해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네,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.